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세미시스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경영 불확실성 영향은 기업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0월에 설립돼서 2011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분기 현재 1개 연결 대상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및 전기차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플라즈마 진단 장비, 유리기판 검사 장비, D2C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기차의 차량 등이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전기차 부분이 71.3%, 플라즈마 진단 장비 부분이 10.1%, 유리기판 검사 장비 부분 9.5%, 그리고 기타 부분이 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라즈마 진단 장비는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동제품과 이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후발 업체의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사업 부분입니다. 실적입니다. 작년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136억, 전년 대비 20.1%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73억, 당기 순손실 104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은요, 매출액 9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3.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3억 9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당기 순손실 39억을 좀 기록하면서 적자를 직전 사업년도에 이어서 지속하고 있다는 이 특이사항이 있네요. 이 최근 실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입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부가 벌점 규모에 좀 주목되고 있는데 기공시한 유상증자 결정 4건이 모두 철회가 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상사 법무과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 유상증자 결정이 좀 잘못됐다라는 어떤 유권 해석으로 인해서 기공시한 유상증자 결정 4건을 모두 철회를 한 건데, 이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이 부분이 고의성이 있느냐, 투자자 피해 부분이 있느냐라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할 텐데, 지금은 이 유권 해석이라는 이 단서가 좀 있기 때문에 중과 고의가 실은 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좀 경미한 상황으로 해서 이 중과 벌점은 좀 피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분기 전기차 사업 부분이 사상 첫 흑자를 좀 달성하면서 하반기에 실적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인가. 전기차 사업 부분이 2분기 흑자 전환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이 기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관건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규 사업 진출 4년 만에 사상 최대 매출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 이 점. 세 번째입니다. 쌍용차 인수로 인해서 외형 확장 시너지 부각되고 있는데 인수자금의 이 조달은 숙제다. 인수 후 대규모 운용자금 조달 등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도 좀 올라가고 있고 인수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다는 포인트. 마지막입니다. 전기차 전문 기업으로 사업 전환함에 따라서 이 에디슨 EV 상호 변경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의 어떤 파이 부분은 이 전기차 전문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 사업 부분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흐름. 자,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데, 자, 이제 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불성실 공시법인의 어떤 부가벌점 사항일 거예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입니다. 불성실 공시의 유형은요, 공시 번복, 유상증자 결정을 4건을 모두 철회하면서 4건의 공시 번복 사유가 있었다. 원 공시일 6월 1일자 이제 공시인데, 지정 예고일이 9월 14일이고요. 결정일자 10월 14일, 1개월 후인데 10월 14일까지 이 회사의 이 공시번복 요건 총 4건에 대해서 심의해서 부가 벌점에 대해서 한번 결정하겠다. 회사는 부가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에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좀 정지될 수 있고, 만약에 누적 벌점이 15점을 좀 초과한다면 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스닥 규정에서 이 공시벌점 15점이 좀 초과되면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됐는데 규정이 좀 더 강화된 겁니다. 규정 개정 이후에 공시벌점 누적 15점이 초과한다면 상장 이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공시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좀 4건의 공시 철회 자체는
만약에 중과 고 이상이 좀 있다면 4건 정도의 어떤 공시번복 사유는 15점이 넘을 수 있는 이런 점수라고 좀 판단해요. 제가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좀 봤을 때도 15점 좀 넘을 수 있는 사항인데, 세미시스코의 경우에는 이 법무부의 이 유권 해석에 따른 어떤 결정 철회, 법률상의 어떤 하자 요인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철회하고 다시 유상증자를 불러서 지금 일부가 좀 납입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좀 있다는 점. 자, 이런 포인트들이 중과한 어떤 고 이상은 좀 아니었을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예외상으로 해서 만약에 4건에 대해서 만약에 좀 판단을 한다면 조금 중과실 벌점이 아닌 15점 미만의 좀 다시 좀 경미한 그런 벌점이 좀 부과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시스코 뭐 작년 기준 일봉상 저점 뭐 평균가 되면 한 7,800원, 7,800원 규모에서 지금 올해 이 6월에 올 6월 뭐 들어서서 회사는 뭐 워낙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이슈, 그다음에 에디슨 모터스의 뭐 사실상 인수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53,900원까지 단기 좀 급등을 했다가 현재 오늘 중가 28,400원, 전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한 구간입니다. 물론 차익 매물이 좀 충분하게 좀 출현될 수 있었던 이 구간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심리적인 어떤 이 단기 지지선 31,500원 구간을 좀 이탈해서 28,400원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다소 이 구간이 이 추가적인 어떤 악재나 어떤 이 변동성 요인에 의해서 단기 지지선, 심리적인 어떤 단기 일봉상의 지지선 24,000원대를 만약에 이탈된다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급락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인 어떤 요인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자, 물론 외형의 가치는 달라진 겁니다. 주가의 어떤 선행 요건, 선반영 요건에 이어서 세미시스코는 이제 전기차 사업 부분의 어떤 확장성을 가져가는 메인 사업장으로 좀 변환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는데, 이어서 이런 주가의 흐름을 좀 유지하려면 실적과 성장 모멘텀을 고루고루 좀 겸비해야 되는데, 아직은 다소 아슬아슬한 구간이 아닌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맞다. 자,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2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2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 맞고, 만약에 24,000원이 이탈된다면 50% 이상의 어떤 분할 매도 이후에 저점에 추가 공략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